안녕하십니까. 30년 정치부 기자의 촉으로 대선판을 들여다보는 송국근의 대들보 7월 26일 월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요즘 대선판의 최대 관심사 중에 하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과연 국민의힘에 입당할 것인가, 입당을 하면 언제 할 것인가입니다. 특히 어제 윤석열 전 총장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호프집 회동을 했죠. 거기서 이 문제가 분명히 심도 깊게 논의가 됐을 텐데 양쪽은 아직은 좀 뜬구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선판을 정확히 자세히 한번 보면서 또 국민의힘 입당 문제, 윤석열의 입당 문제를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지금 뭔가 큰 그림이 나옵니다. 이것은 그냥 윤석열이 국민의힘에 그냥 입당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국민의힘을 찾아가서 이준석과 만나서 모바일로 입당 원서를 쓰고 이렇게 하면서 선제적으로 들어갔죠. 상당히 조용하게 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윤석열은 아마 지금 요란하게 국민의힘에 들어가기 위한 그런 수순을 착착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란하게 들어갈 뿐만 아니라 개선 장군처럼 개선문을 통과해서 또 왁작지껄하게 그렇게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아예 이준석 대표 체제를 좀 무력화시키고 본인이 주도권을 잡아버리는, 국민의힘 주도권을 잡는, 그래서 안철수 국민의당과의 어떤 합당 문제도 본인이 주도하에, 왜냐하면은 합당이라는 것은 곧 야권 후보 단일화입니다. 단일화하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이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단일화가 안 되면은 대선에서 필패한다. 이 기조로 본인이 당을 거의 접수를 해서, 국민의힘을 접수를 해서 안철수와의 합당까지 다 매듭짓는 그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구나. 이 느낌을 갖게 됩니다. 이 판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들어보죠. 문재인 정권과 맞선 개선 장군처럼 입성을 한다. 그래서 단순한 입당 해서 지금 안에 있는 대권주자, 범야권 대권주자 열 몇 명 중에 하나 이렇게 해서 뭐 1차 컷오프, 2차 컷오프 이렇게 하지 않고, 물론 나중에 형식은 그렇게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당을 접수를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꽃가마를 보내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은 뭐 윤석열에게 꽃가마는 보낼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은 이준석이 보내는 꽃가마를 타기보다는 지금 기존의 당의 주인인 중진 의원들 또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그들이 윤석열에게 꽃길을 깔아주는, 그리고 개선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모양새의 합류, 국민의당과의 합류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 자, 저는 그렇게 읽었습니다. 최근의 움직임을 보고 그렇게 판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단계적으로 지금 보면은 국민의힘의 입당보다는 국민의힘을 아예 뭐 접수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지금 윤석열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최근에 일어나는 것만 봐도 1단계가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의 지지율이 위험하다 이 이야기를 했죠. 이 이야기를 하니 중진 3인방, 정진석, 권성동, 장제원 이 3인방이 파상공세를 펼쳤습니다. 이준석을 향해서 파상공세를 펼치고 특히 당 대표실까지 찾아가서 왜 밖에 있는 유력 범야권 대권 주자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따져 묻고 이렇게 했죠. 그리고 또 이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윤석열 편에 들어서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공격을 하는 지도부 안에서 자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준석이 아무래도 위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렇게 되니 또 윤석열 정치력을 또 발휘를 합니다. 누군가 코치를 하겠죠. 바로 이준석과 호프집 회동을 합니다. 어제 저녁이죠. 호프집 회동을 합니다. 짐직. 그렇게 이 중진들이 앞장서서 이준석을 공격을 하고는 다시 호프집 회동을 합니다. 그리고 화기애애한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죠. 그런데 그 회동 직전에, 호프집 회동 직전에 윤석열 캠프 명단이 발표되죠. 몇 시간 전에. 저녁에 6시에 이 호프집 회동을 하기로 하고 몇 시간 전에 명단을 발표해버립니다. 특히 신지호, 뭐 이학재, 이두아, 뭐 이런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전직 국회의원들이 포함된 캠프 명단을 발표했는데 그 안에는 원외 당협위원장이 4명이 포함되어 있죠. 불과 그저께 이준석이 이 당의 원외 당협위원장, 국회의원들이 대권 주자 캠프에 가서 활동하는 것은 자유다 하면서 다만
당내 주자에 한해서 자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말은 당외 주자 이준석에게는 가지 말라는 이야기죠. 아직까지 당이 안 들어왔는데. 그런데 보란듯이 윤석열이 이준석과 회동하기 몇 시간 전에 그 당협위원장 4명이 포함되어 있는 캠프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준석을 상당히 무색하게 무한하게 만들어 버렸죠. 그래도 이준석 그 자리에서 표시를 낼 수가 없으니 어제는 그렇게 그 호포 회동을 하고 또 다시 SNS에 글을 올려서 회동이 끝난 뒤에 글을 올려서 상도위에 어긋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쨌든 그 윤석열의 허를 찌르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을 무시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지금 당을 접수해가는 그 과정으로 밟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3단계가 나왔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는 그 이벤트가 있었는데 국민의힘 국회의원 41명이 전체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103명이죠. 41명이면 절반에 가깝습니다. 또 당직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다 뺐다고 하니 거의 절반 정도가 집단 행동을 했죠. 그래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기자회견을 해서 이 윤석열 입당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는 정진석, 근성동, 장제원 이런 사람 기존에 이 어떤 그 스크럼을 짠 의원들도 있고 거기에 대구의 김상훈 의원 같은 경우 또 초선 의원들도 있고 해서 41명이 딱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탄압에 맞서서 싸웠고 윤석열이 박혀 있는 윤석열인데 국민의 큰 기대를 받는 윤석열의 입당을 촉구한다. 자, 이것이 국회의원 전체 절반 정도가 개선문을 만들어 놓고 들어오시라 이렇게 된 겁니다. 막 꽃길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꽃가마를 태우지 않겠다 했지만 그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아예 무시하고 윤석열을 위해서 문을 활짝 열고 영입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고 41명이 이 정도 성명서를 발표했으면 열렬하게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죠. 아마 이 그림이 윤석열이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인이 30%가 지지율이 올라가는 사람이 뭔가 아쉬운 듯이 이 당의 힘이 필요한 듯이 그 최재형 전 원장처럼 가서 사진 찍고 입당 원서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은 본인이 원하던 구도가 아니었죠. 입당을 해서 10명 이상의 다른 주자들과 경쟁을 할 때는 하더라도 일단은 본인이 주도권을 쥐고 나가겠다. 그 지금 시나리오대로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 국민의힘에 합류하는 그런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자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좀 속마음이 좀 드러났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이 입당 문제에 대해서 국민이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의힘 경선이 시작되기 전인 8월에는 국민의힘 입당이든 독자 노선 추진 이후 야권 후보 단일하든 분명한 입장을 밝히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 입당 쪽에 좀 기운 것이 아닌가. 또 특히 최근에 윤석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면밀히 분석을 했겠죠. 왜 떨어졌느냐. 아마 이 처가 문제, 장모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이 계속 막말 프레임에 계속 들어가 버리는 민주당이 쳐놓은 막말 프레임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같은 경우가 방어를 해주기는커녕 거기다 같이 보완해동을 해버리는 자 그런 상황에서는 국민의힘이 들어가서 이 조직적인 방어를 해야지 지지율이 다시 회복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에 들어가는 이 그런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데 요란하게 들어가는 자 단일하든 분명한 입장 밝히겠다 했는데 단일화 이 이야기를 안 하면은 본인의 몸값이 떨어지죠. 단일화도 있고 입당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지 몸값이 올라가고 41명의 의원이 들어오라 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입당을 할 건데 언제 갈지 이렇게 하면은 그런 이 효과가 안 나오죠. 자 그래서 상당히 이 대선판에 요란하게 들어가는 그런 지금 수순을 밟고 있는데 오늘 문화일보 인터뷰에서 또 중요한 말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은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국민의 힘과 국민의 당, 야권 전체가 하나가 돼야 한다. 후보 문제를 놓고 분열되면 필패한다. 자, 국민의 당, 안철수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 체제가 들어서고 나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합의를 다 했던 안철수의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합당 문제가 지금 뭐 허지부지 돼버렸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나중에 안철수가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면은 국민의당 후보로 독자적으로 출마를 하면 야권이 이기기 어렵죠. 그래서 지금 윤석열은 아예 국민의당 안철수와의 합당 문제, 이 문제도 본인이 해결하겠다는 이 의지입니다. 왜냐? 어차피 본인 일이죠. 야권 후보 단일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준석은 빠져라. 이 정도 메시지까지로 저는 읽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당보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윤석열.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지지율이 빠진다. 그래서 어떤 뭐 이런 입당 카드를 좀 내세웠다고 입당 카드를 하긴 하는데 좀 큰 그림을 그리면서 국민의힘과 합류를 하려고 한다. 자, 이런 말씀을 일단 드렸는데 오늘도 지지율 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하락세, 최재형은 상승세,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윤석열 26.9, 최재형 8.1 뭐 이렇게 나와서 윤석열은 계속 떨어지고 최재형은 계속 올라간다. 자,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최재형이 지금 10%대까지 올라가고 20%대로 초반으로 윤석열이 내려앉으면은 그때부터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지금 이런 상황을 감안해서도 윤석열은 국민의힘 안에 들어가서 좀 8월부터 경선이 시작이 되면은 컨벤션 효과가 생기죠. 흥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을 노리기 위해서라도 국민의힘에 들어가긴 들어가되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개선 장군처럼 문재인 정권과 당당하게 맞서서 싸운 뭐 이겼다고 표현까지는 못하지만 지지 않은 그런 개선 장군처럼 국민의힘에 입성을 하는 그런 지금 단계를 밟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정면 대응을 하고 있죠. 오늘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도 세력 가시를 시작을 했죠. 오늘 6명 국회의원들 조혜진, 박대출, 김미애, 김용판을 비롯해서 6명 국회의원들이 참석해서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비후보로 등록한 최재형을 어떻게 찍을지 그 방안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최재형을 지지하는 의원들 워밍업 단계인데 지금 다음 달에 공식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할 것이다. 선언식을 하면은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대선 출정식 선언식을 할 때 25명의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모였죠. 한 명은 무소속이고. 자, 그러면은 이번 최재형의 선언식에는 과연 몇 명이나 모일 것인가? 자, 그런 부분도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조형이 선제적으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고 있는 최재형 그리고 늦었지만은 요란하게 마치 국민의힘을 접수할 듯한 이 기세로 국민의힘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윤석열 이 두 사람의 최후의 승자는 누가 될지 혹은 두 사람 외에 또 제3, 제4의 다른 기존의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이 추격을 할지 그런 부분도 지금부터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송국근의 온수리 보내드린 대들보였습니다.